그날 그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착각인 건지조차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단 한 줄. 짧았지만 그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나와 인도 쪽으로 몸을 던지듯 뛰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는 힘이 풀려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를 건넨 직원의 눈빛이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긴 위험합니다. 믿지 마세요. 어서 나가세요. 순간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시선 교환만으로 그 모든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죠. 그는 여느 날처럼 일어나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거실 한켠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금 수령일. 그는 오래된 지갑을 챙기고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밖은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골목길을 걸어가던 그의 표정엔 그저 잔잔한 일상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은행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는 늘 그렇듯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문방구 앞에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빵집에서 따뜻한 단팥빵을 하나 샀죠. 그 모든 게 너무도 평범했기에 그는 그날이 비극의 전조가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은행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 무렵이라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고 창구 직원들의 목소리만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뽑아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지팡이를 옆에 두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죠. 벽시계를 보니 11시 40분. 잠시 후면 점심시간이라 직원들도 조금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하얀 셔츠에 얇은 안경테를 쓴 여성. 언뜻 보기엔 평범했지만 그의 눈엔 이상하게도 긴장된 미세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봐요. 내 번호가 언제쯤 되려나? 그의 혼잣말이 끝나기도 전에 번호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57번,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연금 타러 왔지. 매달 오는 그거 있잖아요. 직원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 주변을 스쳤습니다. 뒤쪽 데스크, 창구 유리 너머, 출입문 쪽, 어딘가를 계속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손끝으로 지팡이를 두드리며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잠깐 고개를 숙이며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듯 했지만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죠.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라고 했소? 직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로 떨어진 펜을 급히 주워들던 그녀는 무언가를 재빨리 접어 그의 통장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얇은 종이 한 장. 조심스레 그걸 집어들어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몰래 펼쳐봤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죠. 주변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잠시 그를 스쳤습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빛. 그건 분명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은행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계좌 빨리 처리해요. 그 순간 직원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분명 말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탁 치며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숨이 끊어질 듯 달렸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구할 줄은. 그는 숨이 가빠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도 쪽지에 적힌 단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문을 박차고 나온 이후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요동쳤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던 낡은 통장 한 권. 단지 돈을 찾으러 갔을 뿐인데 왜 누군가 그에게 도망치라고 한 걸까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행 쪽에서 점점 가까워졌죠.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골목 끝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허리를 숙인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지? 경찰인가 아니면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은행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직원이 내게 쪽지를 줬다네. 도망치라고 그것도 급하게.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평소처럼 돈 찾으러 갔을 뿐인데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의 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른 손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내 바로 옆 창구에 검은 모자를 쓴 사내가 있었지. 직원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긴장했어.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부스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두꺼운 구두 밑창이 바닥을 쿵하고 울리며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습니다.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내는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왼손엔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은행에서 나오셨죠? 잠시 같이 가시죠. 그 순간 그의 직감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경찰이 아니다. 그는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상 이탈했다. 동쪽 골목으로 이동 중. 그는 평생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버리고 숨이 끊어질 듯 달렸습니다. 그를 쫓는 발소리,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 모든 게 한데 섞여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좁은 골목 끝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먼지와 돌멩이가 살갗을 긁었지만 그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조금의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지금은 조금 안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쫓던 사내는 사라졌고 그 대신 경찰이 그를 데려왔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처음부터요.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찾으려던 참이었는데 직원이 나한테 쪽지를 줬어요. 빨리 도망치라고. 경찰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직원이요? 혹시 농담이나 장난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자의 얼굴컵에 질려 있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경찰은 무전기를 들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은행 CCTV 확보해. 3번 창구 직원부터 확인해.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관이 돌아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수상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검은 모자 쓴 사람 말인가요? 아, 네. 그는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며칠간 같은 은행을 반복적으로 들렀던 기록도 있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아까 그 쪽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그 직원이 날 살린 걸지도 모르겠구먼. 잠시 후 경찰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어르신 계좌에 최근 누군가 접근하거나 수상한 이체 내역은 없으셨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계좌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며 내 정보를 물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은행 직원인 줄 알고. 순간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고령층 대상 계좌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를 건넨 것이었죠. 그 여직원은 지금 괜찮은가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건 직후 그 직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자신에게 쪽지를 건네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왜 내게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을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마음속엔 하나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왜 내게 쪽지를 건네고 사라졌을까? 신문엔 고령층 금융사기 조직 검거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그의 계좌를 노렸던 일당 대부분이 잡혔다는 기사였죠. 하지만 그 기사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그는 지팡이를 짚고 며칠 전 찾았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엔 경찰 테이프가 여전히 붙어 있었고 유리문엔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한 청소부 아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여기 젊은 여직원 하나 있었죠? 머리 묶은 안경 쓴 사람. 아, 그분이요? 며칠 전까진 출근했는데 사건 터지고 바로 그 다음 날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퇴사 그것은 단순한 사직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뒤편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점심시간마다 들르던 곳이었죠. 저기요, 혹시 이 사진,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휴대폰 속에 저장된 CCTV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그에게 쪽지를 건네던 장면이었죠. 이 여자 어제도 왔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했습니까? 커피 한 잔 시켜놓고는 계속 밖을 봤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전화 받더니 겁먹은 얼굴로 나가버렸죠. 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는 경찰에게 부탁해 일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심각했고 뒤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 남자, 기억하시죠? 그날 어르신을 쫓던 그 사람입니다. 그럼 아직도 그 여자를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대가로 이제 위험 속에 놓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를 찾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겠죠. 그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의 뒷골목, 폐가 된 오피스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 지하철역 근처의 낡은 쉼터. 거기엔 그가 오래전 아내를 떠나보내던 날처럼 이상하게도 찬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쉼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한 구석에 앉아있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분명 그날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당신이 날 살렸잖소. 그걸 그냥 잊을 순 없었지. 그녀는 눈을 피하며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그들이 아직 날 찾고 있어요. 이제 경찰이 알고 있어. 더는 혼자 숨지 않아도 돼.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가방을 열어 낡은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원래 어르신께 드리려던 쪽지예요. 그는 손을 떨며 쪽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또렷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망치세요. 그리고 제발 신고해 주세요.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게 아니라 이 범죄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직이 그걸 눈치챘고 그녀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내게 그 말을 건넸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소. 그래도요, 어르신이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젠 내가 도망치지 않겠소. 당신도 그러지 마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쪽지엔 제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은행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연금을 받는 날이면 그는 작은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그녀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그는 가끔 창가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은행 창구 너머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쉼터에서 보았던 미소.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녀의 용기가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무기명.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웃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구먼. 잘 지내는구먼. 그는 그날따라 커피잔을 2잔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그의 어깨를 스쳐갔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다정히 등을 두드리는 듯한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맙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도망쳐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죠. 그날 그 노인은 쪽지 한 장으로 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큰 건 그 쪽지 속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을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람의 온기는 때로 한 장의 종이에도 담길 수 있지.
그 말처럼 진심은 꼭 거창한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짧은 문장 하나, 손으로 쓴 낡은 글씨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쪽지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겠죠. 당신도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쪽지 한 장으로 용기를 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용기들이 모여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오늘도 공원 벤치에 커피잔을 2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한 잔은 당신 거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심의 온기. 그건 어쩌면 가장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그 쪽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따뜻한 편지를 함께 받아보세요.